고2 학생들은 이미 좀 선행을 빨리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3 거까지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모의고사 돌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다 하더라도 고1 학생들도 지금은 수학이 어렵죠. 지금은 막 배울 것도 많고 미적분 어렵고 막 그렇죠. 2년만 지나봐요. 2년만. 수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라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를 결국 끝내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반복 학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난 수학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고, 그게 뭐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수학의 영역이라는 것은 무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수학의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라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보질 못하죠. 오늘 이제 이 강연하는 짧은 시간 동안 수학에 내가 모르는 세계가 또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 그거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수학이라는 세계에 호기심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수학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사실 수학자들도 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도 요즘도 계속 수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수학을 왜 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수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음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배제된 상황에서 계속 학습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고등학교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그냥 물음표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교과 외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거 수능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물음표를 제거당하는 거죠. 하지만 수학이란 학문의 본질은 물음표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물음표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좀 파생되는 이 수학이라는 세계를 또 경험을 해보고, 학교 밖의 세계는 이렇게 또 넓게 있구나, 이런 것도 알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무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무한이라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무한이 뭐죠? 끝없이 커지는 거? 사실은 수학의 각 분야마다 이 무한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가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의 기초론, 수학 기초론은 이제 집합론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그 집합론에서는 무한대라는 걸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무한집합의 크기라고 정의합니다. 무한집합의 크기. 이거 필기한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합니다. 좋네요. 자, 그럼 이제 무한집합이라는 게 또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전에 왜 하필이면 집합이냐? 사실 그것도 알아야 되죠. 제가 여기 써놨지만 현대 수학이라고 말하는 건 통상 20세기 이후의 수학을 말해요. 1900년대 이후에 수학에서 다루는 사실상 모든 대상을 집합으로 정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는 집합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하여튼간 집합으로서 수학의 모든 대상들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왜? 다양한 이점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큰 이점은 뭐냐면 집합은 명확합니다. 집합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안에 포함되는 원소, 아닌 원소가 딱딱 구분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우잖아요.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거 집합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두루뭉술한 애매한 정의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집합이 갖는 고유의 특징이죠. 그렇다면은 집합으로 수학의 용어들을 하나 정의하면 명확하지 않겠어요?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딱딱 구별되니까. 여기 제가 써놨지만 하물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수들도 사실은 다 집합으로 정의해요. 0은 공집합으로 정의하고, 1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정의하고, 2는 0과 1을 모두 원소로 갖는 집합, 3은 0, 1, 2를 모두 다 원소로 갖는 집합,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이러한 정의를 이제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폰 노이만. 폰 노이만은 이제 수학 기초론에 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하여튼간 무한대는 무한집합의 크기라 그랬어요. 그럼 무한집합이라는 건 뭐냐? 제가 여기 써놨죠. 자기 자신과의 진부분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는 집합이라고 제가 왼쪽에 사진을 실어놓은 데데킨트라는 또 위대한 수학자가 계십니다. 이 데데킨트라는 수학자가 무한집합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용어 없을 거예요. 진부분 집합 다 알죠? 진부분 집합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과 뭐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뭡니까? 다 여러분들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쵸?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그쵸? 그럼 남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근데 다시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의 진부분 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도 안 되죠. 그쵸? 여러분들의 직관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게 이제 무한의 세계라고요. 왜 여러분들의 직관에 어긋나냐면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집합이라고 하면은 유한집합을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흔한 집합은 이런 거죠. 1, 2, 3. 이건 당연히 안 됩니다. 얘의 진부분 집합은 공집합부터 공집합 1, 2, 3, 1, 2, 2, 3, 1, 3 그쵸? 7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그 중에서는 얘랑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짝수의 집합. 이 사유 무한히 가는 거에서요. 이건 무슨 집합이냐? 4의 배수 집합이죠. 4의 배수 집합은 당연히 짝수의 진부분 집합이지 않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함수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fx를 2x라고요.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1대1 대응 되지 않아요? 그쵸? 2는 4에 대응되고 4는 8에 되고 6은 12, 8은 16, 10은 20 쭉 되죠? 대응 안 되는 원소가 생기나요? 어떠한 x를 가져와도 2x라는 y 원소랑 대응되고 반대로 y 쪽에서도 어떠한 y를 가져와도 2분의 1 y라고 하는 x의 원소랑 대응이 됩니다. 남는 게 생기지 않아요. 그쵸? 뭐다? 진부분 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된다. 그래서 짝수의 집합은 뭐다? 무한집합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기 자신의 진부분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는 집합.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내추럴 넘버의 약별자인 n을 보통 그 집합 기호로 쓰죠. n은 마찬가지 논리로 무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짝수의 집합이랑 똑같이 fx, ex 잡아주면은 1대1 대응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자연수는 무한히 많은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x라는 집합이랑 y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둘의 이제 대응 관계를 설정해줬어요. 근데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뭐냐? 이쪽에서도 남는 원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원소가 없을 거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기 때문에 이쪽에서 남는 원소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크기는 어떨까요? 같겠죠. 그럼 우린 무슨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짝수의 개수랑 자연수의 개수는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4의 배수의 개수랑도 같아요. 100의 배수의 개수랑도 같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은 반박을 해보세요. 수학에서 이게 증명이 중요한 이유인 건데 이게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증명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보다시피 직관이랑 벗어나는 세계가 수학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더 나아가 봅시다. 자연수 집합이랑 이제 정수 집합이랑 이렇게 대응 관계를 짜볼 겁니다. 1, 2, 3, 4 이렇게 쭉 있고요. 5 있고 얘는 0, 마일 1, 마이 2, 마 3, 3, 마 4, 4, 마 5, 마 6, 6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럼 남는 정수 생겨요? 남는 정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 자연수 집합이랑 정수 집합의 크기도 같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 정수 집합에 제가 그 플러스라고 쓴 것은 이제 양의 정수만 일단 갖고 온 거예요. 음의 정수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 밑에 유리수의 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 봅시다. 1분의 1, 그 다음은 2분의 1, 1분의 2, 그 다음은 3분의 1, 3분의 1, 1분의 3, 2분의 3, 그 다음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그 다음은 1분의 4, 2분의 4, 3분의 4, 그 다음은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3, 5분의 4, 1분의 5, 2분의 5, 3분의 5, 4분의 5. 그 다음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3, 6분의 4. 뭐 떼차가는 거 같네? 그런 식으로 유리수를 쫙 나열할 거예요. 남는 유리수가 있을까요? 모두 다 대응이 됩니다. 자연수 집합이랑 정수 집합의 크기도 같고 정수 집합이랑 유리수 집합의 크기도 같아요. 짝수 집합이랑 홀수 집합이랑 뭐 4의 배수, 5의 배수 다 같습니다. 모두 다 무한 집합이면서 다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무한 집합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다 같을까? 아닌 게 있습니다.
열린 구간 0부터 1까지의 무한소수들 있죠? 그 실수는 무한소수라고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한소수. 0.1 같은 것도 무한소수 만들 수 있거든요. 0.1은 0.1, 0,000에서 0 무한히 붙이면 돼요. 0.2, 0.2, 0,000은 무한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의 또 다른 정의로는 무한소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여튼간 자연수 1, 2, 3, 4에서 쭉 무한이 있고요. 왼쪽에 자연수 1, 2, 3 무한이 있고 자연수에 1대1 대응시켰다라는 가정하에 요거에 대응되는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자연수 1에 대응된 거는 A11, A12, A13, A14 이렇게 가고요. 자연수 2에 대응된 거는 A21, 22, 23, 24 이런 식으로 와요. 3에 대응된 거는 31, 32, 33, 34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은 A41, 42, 43, 44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A51, 52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자연수랑 무한소수를 대응시켰다고 해볼 거예요. 그래 놓고 이러한 실수를 생각해 봅시다. R을 첫 번째 자리가 뭐냐? 요 B1은 여기 N1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A11이랑 생각해 보는 거예요. A11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요거 얘가 만약에 1이면 2라고 해주고요. 얘가 1이 아니면 거꾸로 1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 다음 B2는 두 번째 얘는 뭐예요? A22랑 비교합니다. A22는 요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요거 A22 얘를 봐서 얘가 만약에 1이면 어긋나게 2라고 적어가지고 1이 아니면 1이라고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봐서 이 세 번째가 만약에 1이 아니면 얘를 1로 잡아주고 1이면 어긋나게 2로 잡아줄 거예요. 대각선으로 하나씩을 다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에 대응된 무한소수가 0.654000이라고 해봅시다. 제일 첫 자리가 6이죠. 그러면은 1이라고 잡아줘요. 그리고 2에 대응된 게 이게 3이 이렇게 됐다고 잡아요. 여기 두 번째 거 보니까 얘는 2죠. 그러면 또 1이라고 잡아주고 근데 얘를 봅시다. 얘는 3에 대응된 게 80 이렇게 1이죠. 그러면 2라고 잡아준다. 이 R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이 자연수랑 대응해가지고 무한히 나열되는 이 모든 무한소수들이랑 하나씩은 최소한 다 어긋나게 돼요. 이해돼요? 이 오른쪽에 나열되는 무한소수는 무수히 많아요. 자연수 개수만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수 개수만큼 있는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하나씩을 다 어긋나게 만드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R이라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해서 뭔 얘기예요? 이 R이라고 하는 무한소수에 대응한 자연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만인 걸까요?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얘는 지금 이제 1이 아니면 1로 하고 1이면은 2라고 했지만 그렇죠? 얼마든지 더 다른 방식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2를 타겟팅해가지고 만약 얘가 자릿수가 2예요. 그러면은 1이라고 해주고 2가 아니면 2라고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얘는 지금 대각선을 첫 번째부터 이렇게 갔지만 어긋나게 두 번째부터 해가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갈 수도 있겠고 세 번째서부터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고 얼마든지 무수히 더 많은 자연수랑 대응되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남는 원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실수 집합은 자연수 집합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결론이에요. 현재까지 결론. 자연수 집합, 정수 집합, 유리수 집합은 아까 봤다시피 1대1 대응이 가능하지만 얘는 아니에요. 얘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조금 이제 어떠한 용어를 말을 하냐면 이러한 집합들 통상 가산무한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가산무한이라는 것은 셀 수 있는 무한, 영어로는 카운터블하다라는 건데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다음은 2 다음은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어지는 석세서를 말할 수가 있겠죠? 실수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0 다음에 있는 실수가 뭐죠? 구분을 둔다라는 거예요. 비가산무한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러한 무한을.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한대의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무한대의 종류도 무수히 많아요. 무한대에도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체급이 있다고요. 그러면 실수보다 더 큰 무한대는 뭘까요? 복수수 아니에요? 복수수는 실수랑 같아요. 자, 그래서 가산무한과 다른 이제 비가산 무한이를 얘기를 했고, 현재까지 이제 무한집합이라는 내용을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 얘기를 한 거였는데 아직까지는 머리 안 아프죠?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한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첫 번째로 같이 알아볼 개념은 이제 칸토어 집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게오르크 칸토어라는 수학자, 제가 참 좋아하는 수학자입니다. 이 칸토어라는 분이 바로 집합론의 창시자세요. 현대 집합론의 창시자시고,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을 수학의 세계로 끌고 오신 분이세요. 칸토어 이전까지는 수학자들은 무한대라는 걸 다루는 걸 금기시했습니다. 그거는 다루는 가치가 없다 라고 무려 가우스가 얘기를 했어요. 무려 가우스가 무한대라는 거는 다루는 건 수학적인 가치가 없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시대 수학자가 칸토어거든요. 칸토어는 왜 안 되냐? Why not? 해가지고 무한대를 끌고 온 거죠. 하여튼간 칸토어께서 1883년에 소개한 집합입니다. 칸토어 집합. 다음과 같은 이제 절차로 만들어지는 집합인데 같이 이제 차근차근 볼 건데요.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에서 한가운데를 잘라요. 이게 3분의 1, 3분의 2라는 것은 0부터 1까지 있으면 요 3등분 시켜서 가운데 영역을 말하는 거죠. 가운데 영역을 제거시킵니다. 남는 그 두 토막이 남죠. 그 두 토막에서 또 3등분을 해가지고 가운데를 쳐내고, 여기서 남는 거에서 또 가운데를 쳐내요. 그러면 4조각이 남겠죠? 또 마찬가지로 3등분, 3등분, 3등분 해가지고 가운데 것들을 다 쳐내요.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무한히 합니다. 0부터 1까지 시작해서 첫 번째 시행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시행하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시행하면 이렇게 되고,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점들을 모두 갖는 집합이 바로 칸토어 집합이에요. 이 칸토어 집합이 아주 재미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같이 볼 건데, 무한히에서 남는 그 칸토어 집합, 얘의 집합 크기는 실수 집합 크기랑 같습니다. 자연수 무한보다도 더 큰 게 실수 무한이에요. 근데 이 칸토어 집합의 크기는 실수 집합 크기랑 같다고요. 그 단계를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진법을 고려할 거예요, 이진법. 우리는 십진법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진법도 알죠, 여러분들? 근데 이진법은 우리가 통상 0과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과 2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0이랑 2라는 두 개의 숫자를 이용한 이진법으로 모든 실수를 표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요 아래, 요 A1, A2, A3 얘네들은 전부 다 0 아니면 2라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거예요. 괜찮죠? 실수를 우리는 이진법으로 바꾼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스킵해두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수를 삼진법으로 표현할 거예요. 삼진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0, 1, 2를 우리가 써줄 겁니다. B1, B2, B3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에는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밑에 하나 요거 조건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3분의 1이라는 얘는요, 삼진법으로 표현하면 0.1입니다. 십진법으로 하면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10분의 1, 두 번째 자리는 100분의 1, 세 번째 자리는 1000분의 1, 네 번째 자리는 10,000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쵸? 삼진법으로 하면은 첫 번째 자리는 3분의 1, 두 번째 자리는 9분의 1, 세 번째 자리는 27분의 1, 네 번째 자리는 81분의 1. 이해되죠? 그쵸? 자, 다시 그러면 3분의 1은 삼진법 무한소수로 하면 0.1, 그 0.1, 0.1, 00000이죠? 근데 얘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1은 0.99 무한소수랑 같다고 배웠죠? 그쵸? 마찬가지 논리예요. 0.1 0 무한소수는 얘는 0.02에서 2의 무한소수랑 같아요. 자, 그런데 3분의 1을 얘라고도 할 수 있고 얘라고도 할 수 있으면 두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1 다음에 0이 무한히 가는 표현은 제외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쓸 거다. 마찬가지로 3분의 2는 0.20000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0.12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1 다음에 2가 무한히 있는 건 제외시키고 얘를 살릴 겁니다. 1 다음에 0이나 2가 무한히 가는 표현은 제외시킬 거예요. 그렇죠? 1 다음에 0 무한히가 이게 제외시킵니다. 1 다음에 2 무한히가 이게 제외시켜요. 이런 식으로 살릴 겁니다. 지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본론입니다. 두 번째. 얘가 뭐냐? 0부터 3분의 1까지라는 것은 첫 번째 시행을 한 칸토어 집합에 남아있는 첫 번째 구간이거든요. 0부터 1까지 중에서 세 토막 중에 첫 번째 토막이죠. 그렇죠? 0부터 3분의 1까지면은 3분의 1은 무한소수로 하면은 0.022가 되거든요. 위의 규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무한소수들은 첫 번째 자리가 봐봐요. 첫 번째 자리가 0.0000이거나 0.02이거나니까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0이에요. 결론보다 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첫 번째 자리가 무조건 0이라고요. 그 다음 얘 보겠습니다. 얘는 오른쪽에 남아있는 건데 3분의 2는 0.2000으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0.22니까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무한소수 첫 번째 자리가 2예요. 그 다음 0부터 3분의 1까지 있는 거 첫 번째 자리가 다 뭐다? 0이다. 이 0부터 3분의 1까지 있는 것을 또 세 토막해요. 세 토막하면 이제는 0부터 9분의 1까지예요. 첫 번째 거는 그쵸? 0부터 9분의 1이라는 것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를 관여하죠. 그쵸? 9분의 1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를. 근데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쳐내버리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두 번째 자리가 0으로 통일되고 그 다음 거에 있는 두 번째 자리가 2로 통일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칸토어 집합이라는 것은 가운데를 쳐낸다는 것은 그 시행에 해당되는 1이 등장하는 그 가능성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행 결과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1이 제외돼요. 0 아니면 2예요. 두 번째 시행 결과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0 아니면 2예요. 세 번째 시행은 소수점 세 번째 자리가 0 아니면 2예요. 네 번째 시행하고 나면은 넷째 자리가 0 아니면 2예요. 그런 식으로 보다 칸토어 집합에 남아있는 모든 원소들은 결국 이 무한소수의 결과가 0 또는 2만 등장하는 그러한 무한소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현재까지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칸토어 집합이라는 것은 무한소수에서 0 아니면 2만 등장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0 아니면 2만 등장한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이거 0 아니면 2만 등장한다. 이 칸토어 집합 얘기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진법으로 실수 표현한 거. 자, 그럼 본질적으로 생각해봐요. 삼진법으로 표현했다라고 한들 어쨌든 등장하는 수는 0 아니면 2거든요. 이진법으로 표현한 0 아니면 2랑 뭐가 달라? 자기가 그 이진법으로 하는 게 0, 1이 편하다 하면은 2를 1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인 거죠. 함수를 잡을 수 있어요. 아예 1대1 대응을. 1대1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면은 그 자릿수를 나누기 2로 해버리면 돼요. 실수로 이진법으로 표현한 그 원소들이랑 칸토어 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된다가 결론이에요. 칸토어 집합의 원소 개수는 사실상 실수 집합의 원소 개수랑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까 선분들 잘라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팁을 하나 써놨죠. 1대1 대응이라는 그 툴을 이용해주면요 짧은 선분이랑 이 긴 선분도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2배 길이로 늘린 건데 2x로 해가지고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은 선분만 있으면 사실상 무한히 긴 직선이랑 1대1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수를 얘기할 때 실제로 수직선에서 예를 들어 많이 얘기하는 게 0부터 1까지 포함된 모든 실수의 개수 그거랑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는 모든 실수의 개수는 같다라고 수학에서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엄청난 그 충격적인 결론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이겁니다. 칸토어 집합은 길이가 없어요. 길이가 0이에요. 생각해봐요. 이건 여러분들 그 2학년 때 배우는 무한등비급수로 그냥 바로 증명 가능하거든요. 자, 0부터 1까지 해서 첫 번째 잘라낸 구간 길이가 얘예요. 첫 번째 잘라낸 구간. 3분의 1만큼의 길이가 하나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에서 잘라지는 것은 9분의 1만큼 길이가 2개가 잘라져요. 그 다음에는 27분의 1만큼의 길이가 4개가 잘라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무한등비급수잖아요. 합공식 써보면 1이에요. 이거 1학년 학생들은 뭔 소린가 할 테지만 좀만 기다려요.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럼 뭐다? 잘라진 모든 구간의 길이를 다 합치면 1이니까 결국 칸토어 집합의 길이는 0입니다.
이 얘기인 거죠. 즉 수직선만큼 사실상 많은 점을 갖고 있는 게 칸토어 집합인데 이 칸토어 집합의 길이는 0이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수학에서 왜 그렇게 증명이 중요하냐. 하물며 수학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도 증명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렸다가 아주 그냥 그 많은 악플들을 받았죠. 대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증명하고 앉았냐 이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만큼 많은 원소를 갖고 있는데 그 집합의 길이는 0이래. 무슨 소리야? 왜가 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럼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럼 이건 왜 그런데? 이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럼 이건 또 왜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건 또 왜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 하다 보면 1 더하기 1이 나온다고요. 자, 수학에서 공리가 중요하고 정의가 중요한 이유들은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수학에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결국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이론들을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증명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막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증명 막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런 이제 증명들을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두 번째 예시 하나 더 갈게요. 또 재밌는 거 보겠습니다. 칸토어 함수인데 얘는 뭐냐면 칸토어 집합에서 조금 파생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게오르크 칸토어께서 1884년에 바로 다음 연도죠. 바로 다음 연도에 소개한 함수인데 칸토어는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칸토어가 활동하던 시기에 수학자들은 칸토어를 왕따시켰거든요. 그 지도 교수가 뭐라는 얘기까지 했냐면 칸토어가 지금 수학계를 정신병동으로 끌고 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막 얘기들을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수학계에서 아주 그냥 그 센세이션한 그 바람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가 지난 1900년대부터 이제 현대 수학이라고 말하는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그 전 시대를 배우고 있지만 하여튼간 자, 칸토어 함수가 뭔지를 얘기해 볼게요. 얘는 이러한 절차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0부터 1까지 구하는 삼진법으로 나타낼 건데 1이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 1 이후의 모든 것을 0으로 바꿔줘요. 이게 절차 보면 어렵죠. 그냥 이거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자,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 이 구간을 생각해 봅시다. 3분의 1은 삼진법으로 하면은 무한소수로 표현하면 뭡니까? 3분의 1은 0.1, 그쵸? 0.1000000, 그쵸? 그 0.10000이니까 1 이후에 모든 자리에서 어차피 0으로 바꿔도 어차피 0.10000이에요. 2가 없으니까 그냥 0.10000입니다, 여전히. 결과를 이진법으로 해석합니다, 이진법으로. 0.1을 이진법으로 해석하면 뭐죠? 2분의 1이에요. 그쵸?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죠. 요 구간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9분의 4. 9분의 4는 3분의 1을 더하기 9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은 무한소수로 하면 뭐예요? 0.11. 그쵸? 0.110000이죠. 첫 번째 소수점 자리는 3분의 1, 두 번째 소수점 자리는 9분의 1이니까 그 두 개 더한 거예요. 1이 첫 번째 자리에 있죠? 그러면 0.11000이었는데 첫 번째만 살리고 두 번째 1은 0으로 제외돼요. 그쵸? 그럼 0.1000이 되죠? 그럼 그 다음은 결국 뭐가 돼요? 이진법으로 해석해서 2분의 1입니다.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들은 전부 다 2분의 1로 대응이 돼요. 괜찮죠? 그러면 그 다음 구간들 봐볼게요. 계속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9분의 1부터 9분의 2까지를 볼 건데 9분의 1은 0.010000입니다. 9분의 1은 0.010000. 그러면 0.01을 이진법으로 해석하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에 점 찍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9분의 1부터 9분의 2까지 전부 다 4분의 1이에요. 오른쪽에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9분의 7. 9분의 7은 3분의 2 더하기 9분의 1이죠. 3분의 2 더하기 9분의 1이 9분의 7이죠. 그러면은 0.21000이거든요. 9분의 7은 0.2100000. 1이 있어요. 근데 21000이기 때문에 건드릴 거 없어요. 그쵸? 2를 1로 바꿔요. 그러면 0.11000이 되죠. 최종적으로 이진법으로 해석해요. 그럼 0.11을 이진법으로 표현하죠. 뭐예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지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다 4분의 3이에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구간의 기울기 뭐예요? 0이죠. 그렇죠? 기울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 구간의 길이가 0이죠. 요거 다음 스텝 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지켜요. 요거 다음 스텝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언제까지 할까요? 무한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재밌는 결론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0부터 1까지의 모든 원소가 다 대응됩니다. 치역은. 근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진법, 우리 아까 칸토어 집합할 때 이진법 실수랑 대응시킨 거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이진법 실수랑 대응시킨 거 1대1 대응되기 때문에 칸토어 집합이랑 실수 집합이랑 사실상 집합 크기 같다라는 거 증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실수들은 다 대응이 된다고요. 요 정의역이랑. 바꿔 말해서 뭡니까? Y쪽에서 남는 거 없어요. 얘는 싹 다 대응돼요. 괜찮아요? 0부터 1까지 연속으로 1까지 되죠? 기울기는. 아까 봤죠? 모든 구간들의 기울기는 다 0이거든요. 기울기 0이죠? 기울기 0이죠? 다 기울기 0이죠? 다 기울기 0이죠?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기울기 0이라고요. 아까 우리 칸토어 집합 봤잖아요. 칸토어 집합이 뭐였습니까? 길이가 0이었죠. 근데 점의 개수는 실수만큼 많다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양수로 증가하게 되는 점은 그 구간의 길이는 0이에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곳이나 찍었었을 때 0%입니다. 그런 점은 잡히지 않아요. 근데 연속 함수고 0부터 1까지 증가하는 함수예요. 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진 학생들일수록 놀라운 그 사실이죠. 0부터 1까지 증가함수고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불연속 아니에요. 연속이라는 건 다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분계수가 어떤 곳을 찾는다 하더라도 다 0이라고요. 재밌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은 반박해보세요. 논리적으로. 무한으로 여러분 넘어가니까 그 막 세계가 박살나기 시작하죠. 하나만 더 보고 우리 그 4시 50분부터 시작해서 6시 반이 석식이잖아요. 오늘 안 쉬고 해도 될까요? 여러분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나도 그냥 그 안 쉬고 쭉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자, 바이오스 플러스 함수라는 것까지 볼 건데요. 자, 여기 왼쪽에 실어놓은 초상은 가우스시죠. 수학의 왕. 가우스를 비롯한 이 가우스 시대의 수학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반박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같이 봅시다. 모든 연속함수는 뭐다?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거나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다 치면 기껏해야 아주 작은 집합일 것이다. 근데 이게 1학년 학생들인 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연속함수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함수를 말해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냐 미분 불가능하냐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와중에 이러한 포인트들이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에요. 이렇게 뾰족해 보이는 거 있죠. 뾰족화. 뾰족점이라고도 하고 첨점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뾰족점들이 바로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연속함수가 있는데 뾰족점을 만들어 본다고 해보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뾰족점들을 만들 거예요. 그럼 그 뾰족점은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사실 다 점들이니까. 그렇죠? 점들이잖아요. 한 포인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미분 가능하거든요. 여기만 미분 불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미분 가능. 여기만 미분 불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가우스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 연속함수에 미분 불가능한 점은 기껏해야 아주 작은 집합에서만 미분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연속으로 가는데 뾰족점을 만들어봐야 기껏해야 점들의 집합이고 아무리 많아도 작은 집합이야.
자, 근데 카를 바이어스트라스라고 하는 이제 해석학의 대부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우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완성시킨 분이 바로 이 카를 바이어스트라스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수학자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간 이 바이어스트라스가 이러한 함수를 제시합니다. 사실 이 함수는 여기 이제 범위가 요거는 원래 버전은 아니고 얘는 이제 그 하디라는 수학자 알아요? 고트프리 라마누잔을 발굴한 수학자. 그래요.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디라는 분이 이제 요 바이어스트라스 함수를 조금 더 일반화시킨 버전을 제가 갖고 온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 함수식을 생각해 봅시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얘는 이제 중요한 거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0부터 0까지만 해봅시다. 0부터 0까지만. 0부터 0까지만 한다면 그냥 0 집어넣는다는 거죠. n을 0 집어넣어봐요. 앞에는 2분의 1의 0제곱은 1이죠? 날라가요. 코사인 여기 0 해봐야 12의 0제곱이니까 1이죠? 날라가요. 그럼 뭐만 남냐? 코사인 파이 x예요. 삼각함수. 그쵸? 코사인 파이 x의 주기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일 때 저기서부터 내려와서 1일 때 여기 찍죠. 그쵸? 여기가 이제 2분의 1 포인트. 삼각함수 배운 학생들은 자 이제 이해되죠? 끄덕끄덕 되죠? 요게 이제 뭐다? 0부터 0까지 했었을 때예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더 추가시킵니다.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이렇게 돼요. 여기 0부터 1까지예요. 하나 추가시키면 이렇게 돼요. 오른쪽 난리 났죠? 얘 뭐냐면 0부터 3까지예요. 그러면 0부터 한 10까지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려면 좀 난감하죠. 근데 아까 그 카를 바이어스트라스의 그 함수는 0부터 몇 가지였어요? 네. 무한입니다, 이거 무한. 0부터 3까지 정도가 아니라 0부터 10까지 정도도 아니고 100까지도 아니고 1000까지도 아니고 무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한 진동하게 되는데 증명을 생각하겠습니다. 증명을 생각하고 모든 점이 미분 불가가 돼요. 연속함수인데 모든 점이 미분 불가라는 것은 모든 점이 뾰족점이라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있어요? 뾰족한 거 있어요? 뾰족한 거랑 뾰족한 거 있다 쳐봐요.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그러면은 요 사이는 안 뾰족하죠? 이게 미분 가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뾰족뾰족하게 해도 뾰족한 포인트보다 안 뾰족한 데가 훨씬 많아요. 얘는 뭐라고요? 모든 점이 뾰족점이라고요.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 증명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로 나아갈 때는 직관은 이러한 결론입니다. 현재까지 질문?